100년 이후에 다시 전기차 혁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비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뭐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확률이 높은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는 이 구독 모델, 반복 매출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성장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기업이 그리고 이 자동차 관련해서 사실 앞서서도 테슬라 말씀해 주셨고 뭐 2차 전지 이쪽이 커지고 전기차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자율주행 시장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투자자들이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또 대표님이 올리신 영상 중에 또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자, 100년 전 자동차 혁명 당시에는 253개에 달하는 자동차 기업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3개만 살아남았다. 약 1%거든요, 정말. 예, 근데 지금 또다시 또 100년 만에 새로운 자동차 혁명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은 과연 어떤 주식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 100년 전에 이제 자동차 혁명이 미국에 있었죠.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포드가 등장한 게 190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포드가 1900년에 만들어지고 이 10년간 생긴 그 스타트업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까 2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253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단 10년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전기차 혁명보다 훨씬 더 커다란 혁명이었죠. 사실 마차가 이 자동차로 바뀌는 혁명은. 맞아요. 그래서 네. 10년 만에 253개의 스타트업이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20년 후를 봤더니 200개는 망했어요. 그리고 444개만 남았는데 그 네네. 44개가 다 성공적이었던 게 아니고 GM,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 이렇게 세 개가 시장 점유율이 80%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거의 돈을 못 벌고 파산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100년 이후에 다시 전기차 혁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리비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뭐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좀 교훈을 삼아 보면요, 제가 볼 때 배터리 기업 아니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리튬을 공급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 리튬 기업들이 생각보다 그 좀 그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몇몇 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테크놀로지 혁신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도체 기업, 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확률이 높은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혁명을 믿는다면 완성차 업체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전기차 충전 기업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티커 네임은 CHPT인데요. 네. 차지포인트는 사실 전기차 충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굉장히 좀 오래된 기업이에요. 거의 15년 정도 됐거든요. 차지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18만 8천 개가 넘는 충전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이 아니라, 이건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라 이미 뭐 20만 개 가까운 충전기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요. 차지포인트를 제가 다른 그 충전 기업에 비해서 좋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충전 기업을 얘기할 때요,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2가 있고 레벨 3가 있거든요. 레벨 2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완속 충전 있잖아요. 한 몇 시간 걸려야 충전되는 거. 네네. 그래서 집에서 충전하는 거죠. 우리가 잘 때. 요런 거를 이제 레벨 2라고 부르고, 레벨 2 말고요, 이제 테슬라가 만드는 슈퍼 차저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네네. 패스트 차징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제 DC 차저라고 부릅니다. 이 DC 차저도 좀 그 필요하죠. 왜냐하면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쁜 사람들이 뭐 몇 시간 동안 충전할 수는 없으니까 뭐 1시간 만에 충전을 끝난다든지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끝나든지 이런 수요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2, 레벨 3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차지 포인트는 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레벨 2만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DC 차저도 12,000개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강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이지만 유럽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18만 8천 개의 충전기를 가지고 있다 이미. 근데 그 중에서 거의 6만 개 가까이는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는 글로벌 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의 매력이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차지 포인트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유소랑은 약간 달라요. 땅 같은 것은 부동산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팔거든요. 충전기 자체를 팔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계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냐면, 일단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겠죠. 이 충전기 가격이. 근데 충전기 가격 말고 매년 반복 매출이 들어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게 구독 모델이죠. 그래서 매달 돈을 그 구독 모델에서 또 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정비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정비를 하면서 서비스에서 돈을 또 받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차지 포인트는 20만 개 정도의 차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이 결국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20만 개가 50만 개가 되고 100만 개가 되고 200만 개, 300만 개 계속 늘어날 텐데, 주유소가 지금 많은 것처럼. 그렇죠. 그때가 되면요, 이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돈 번 거보다 나중에는 이 구독 모델, 반복 매출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매출 성장이 70%, 80% 정도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전체 설치해 놓은 충전기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면 갈수록 성장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기업이 바로 차지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약간 인프라 투자 설비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없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인프라가 깔린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그 서비스, 구독료 이런 걸로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때는 수익성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지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서비스 매출에서 더욱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자 기업이지만 결국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고요. 최근에는 스타벅스랑 또 파트너십이 결성됐습니다. 차지 포인트가. 그래서 스타벅스가 지금 전 세계 매장이 3만 개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차지 포인트의 그 차저가 설치가 된다면 엄청난 그런 성장을 일궈낼 수가 있겠죠.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커피숍 있고 옆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 뭐 현대기아차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약간 좀 그런 모델을 접목을 시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입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입지를 잘 선정을 해서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를 하면은 사실 다른 쪽에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선점 효과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완성차 업체보다 또 말씀하신 뭐 배터리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더욱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테슬라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테슬라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저는 테슬라를 능가하는 주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테슬라 수익률이 다른 종목에 대해서 높다는 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수익률 볼 때 그 총이익률이 30%가 넘게 나오는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중국 쪽의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 공장이 닫으면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총이익률이 30% 가까이 되고 순이익률은요 한 1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테슬라는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다,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포드 그리고 GM 같은 기업들은요 순이익 마진이 한 6%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15%인데 이 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더 차이가 나는데, 왜냐면 테슬라 자동차의 그 판매가는 그 한국 돈으로 한 7, 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대당. 네네. 네. 그런데 이 포드나 GM은 한 대 팔아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못 만들거든요. 따라서 한 대를 팔 때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차량이 7천만 원이면 순이익이 15%니까 순이익만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대 팔 때 1,000만 원을 버는 게 테슬라인데, GM하고 포드는요 차량 가격을 4천만 원을
책정을 해줘도 순이익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 한 대 팔아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GM이나 포드는 4대를 팔아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커다란 투자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제대로 시작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수익률은 사실 하드웨어,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자동차가 판매되는 게 지금 현재는 뭐 1년에 100만 대밖에 안 팔리지만 이게 100만 대가 200만 대 팔리고 500만 대 팔리는 시대가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의 수가 1000만 대, 2000만 대가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0만 대, 2000만 대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의 매출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은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순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순이익은 15%지만 나중에 테슬라는요 20%, 30% 넘는 순이익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자동차를 2천만 대 판매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2천만 대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한 기업이 토요타인데 토요타가 1000만 대를 못 팔았습니다. 맞아요. 네네. 예.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향후 5년, 10년 후에 1000만 대만 팔아도 지금 현재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1억 대를 파는 거랑 똑같아요. 순이익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재도 4배 정도 더 만들잖아요, 순이익을. 근데 자율주행이 들어가게 되면 자율주행을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을 그 1000만 원을 받고 팔던 2000만 원을 받고 팔던 여기에서 들어오는 그 에디셔널 그 매출은 다 그냥 순이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이익이 지금 현재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뭐 5배, 10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요타는 1000만 대를 팔아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테슬라는 그냥 100만 대, 200만 대만 팔아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투자자들 중에서 말도 안 된다, 그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뭐 토요타가 만들어내는 그 자동차 개수의 10분의 1밖에 안 만드는데 어떻게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높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순이익을 계산을 안 해봐서 그래요. 순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테슬라가 지금 현재도 100만 대를 만드는데 1000만 대만 만드는 시대가 와도 그때 테슬라의 순이익은요, 지금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모든 그 자동차 기업이 만드는 순이익보다 몇 대 정도 더 높은 그런 순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테슬라보다 좋은 기업은 없다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전기차 혁명을 믿는다면 뭐 여러 가지 그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리튬 원자재 기업 같은 경우는 뭐 SQM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이제 SQM인데 문제는요, SQM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SQM은 그 세계 리튬 생산량의 한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1등 기업은 이제 엘버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좋은 그 점유율도 가지고 있고 매출의 성장도 막 100%가 넘고 수익률도 굉장히 뛰어난데 문제는 최근에 리튬 가격이 2년 만에 7배가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근데 문제는 리튬은요, 사실 희귀 원자재가 아니거든요. 희귀 원자재가 아닌데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정제하는 기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은 캐기 쉬운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배터리에 사용하려면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기업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제 기업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SQM 매출은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그 리튬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이 저하게 되면 이거는요, 반대로 봤을 때 배터리 기업 그리고 전기차 기업에는 호재입니다.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나중에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에 우리가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 SQM이 좋을 거고
만약에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배터리 기업이나 전기차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들의 어닝이 올라갈 텐데 이 모든 기업들 다 망라하는 그런 ETF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 미준 구독자분들께 추천하는 종목이 LIT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LIT라는 ETF는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튬을 생산하는 원자재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을 보시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테슬라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골고루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혁명은 확실한데, 전기차 혁명을 통해서 원자재 기업이 대박이 날지, 배터리 기업이 대박이 날지, 전기차 기업이 대박이 날지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온 그 LIT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약간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탑픽을 꼽자면 뭐 테슬라가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기대 수익률보다는 난 그래도 뭔가 그 자동차 완성차 기업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약간 좀 리스크 관점에서 좀 무섭다, 확신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뭐 완성차도 투자하고 배터리도 투자하고 소재를 다 투자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LIT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테슬라 더하기 LIT 그러면 완벽하다고 봅니다.